수상한 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97년 1월에 설립돼서 2007년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치과 임플란트 및 치과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제조, 그리고 판매인데요. 국내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1위사로서 약 5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아시아 태평양권 1위, 세계 점유율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8,245억 원, 영업이익 1,433억 원, 당기순이익 23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5.6% 늘어난 반면 당기순이익은 횡령으로 인한 손실 반영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회사 측은 국내외 견고한 성장을 바탕으로 매출액이 증가했으며 원가율 개선과 비용 축소로 손익이 증가했고 횡령 손실 금액 반영으로 당기순이익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오스템 임플란트의 기업 개요 확인해 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잠정 공정공시를 발표했는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 보고서 실적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실적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공정공시입니다. 회사는 2분기 매출액은 2,653억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분기죠. 1월, 2월, 3월 대비해서는 13.3%가 좀 증가했고요. 전년 2분기 대비해선 31.7%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62억 원을 기록했는데 지난 1분기 대비해선 9.9%가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64.2%가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아직 결산 미약정으로 인해서 지금 영업이익 수치까지만 좀 기재가 좀 됐는데 지금 실적 누계치를 좀 보면요. 누계 실적 기준에 4,99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073억 원을 기록하면서 무려 전년 동기 대비 33.9포인트 그리고 79.7포인트 증가되면서 영업이익의 폭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공시입니다. 하단 내용을 보면 아직 상기 실적은 외부 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회사의 내부 결산 수치이기 때문에 향후 외부 감사인의 검토 결과에 따라서 수치가 다소 변동될 수 있다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의 이번 최대 실적은 그야말로 해외 매출이 이끌었습니다. 2분기 해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2.3% 증가한 건데요. 이런 해외 매출의 성장 배경은 무엇인가요? 네, 일단 제가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좀 말씀드렸던 제가 생각하는 포트폴리오, 실제 제가 담고 있는 포트폴리오 비중 중에 이 5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제가 SKC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누누이 좀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저는 10만 원이 깨지면 무조건 오스템 임플란트 매수하셔도 좋다라고 노래를 좀 불렀어요. 지금 현재 전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서 회사는 투자 환기 종목이 좀 지정이 되어 있지만 이에 따라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유출로 좀 바뀌면서 수급 요인의 불안정성으로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 아니고 정상적인 어떤 밸류에이션 가치를 좀 부각이 좀 된다면 20만 원대 있어야 되는 실적이에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이 성장성을 우리가 좀 겸비해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4, 4분기에 올해 이제 매출액 1조 원 달성도 좀 무난하지 않을까. 1분기 때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의 어떤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은 저는 이미 예측했던 수치다. 자, 그렇다면 어떤 원인 때문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좀 달성했는가? 지금 전 세계 26개국 30여 곳의 해외 법인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외 이 점유율, 임플란트 시장의 점유율들이 점진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어요. 국내에선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지금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서는 아시아 태평양권에서는 1위, 전 세계 글로벌 4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2025년도 안에는 글로벌 1위 달성도 좀 무난하지 않을까. 회사의 공격적인 이 연구개발 투자와 그리고 사실상 이 메이저 업체들과 경쟁 업체들과의 어떤 이 원가 경쟁력이 좀 충분할 수 있기 때문에 판가 대비해서 이게 가성비가 좋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가성비 요건으로 시장에 진출한 것은 맞지만 지금 품질 개선에 따른 어떤 고도화 요건이 지금 독일이나 스위스제보다 이 품질 기준에서 사실상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서 오스템 임플란트 그 가치가 충분히 부각이 된다면 2025년도에는 전 세계 1위의 오스템 임플란트 제조사로 좀 도약하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해봅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십니다. 2025년 정도에는 글로벌 1위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저런 이슈들에 참 많이 휘말렸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직원의 횡령 금액이 어느 정도나 회수가 됐는지, 또 최근 논란이 됐던 최규옥 회장의 보험료 납부에는 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이 돼가고 있나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 편은 제가 누누이 리뷰를 좀 해줬던 종목이었는데 사실상 전 직원, 재무팀 직원으로 인해서 이게 횡령 금액이 상당히 좀 컸었죠. 전체 횡령 금액이 2,215억 원이었는데 이 중 1분기에 회수했던 금액이 916억을 회수했어요. 추가적인 금액에서 200억 정도를 더 회수할 수 있다면 지금 2,116억, 그러면 한 1,000억 정도가 미회수된 횡령 금액일 텐데 이게 이미 2021년도에 회계 기수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불법행위 미수금으로 다 충당이 됐기 때문에 제가 당시에 거래 정지 상태에 있을 때 만약에 이게 이 경영진이 관여된 횡령이 맞다면 이건 좀 큰 이 상장 적격성의 이슈가 좀 될 텐데 이게 단순하게 이 회장과 관련이 없는, 즉 경영진과 관련 없는 이 재무팀 직원의 독단적인 어떤 행동이었으면 회사의 사업 내용만 보고 판단을 해야지 이게 횡령에 따른 회사 전체를 호도하는 것이 좀 이치 안 맞다. 다만 이 내부 통제를 잘못 관리한 이 회사의 책임이 좀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후속 조치가 굉장히 시급해 보이고 이 조치가 잘 이루어진다면 생각보다 빠른 시일 이내에 거래 정지가 해제될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좀 해드렸죠. 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우려감들을 이 말끔하게 소명을 좀 하면서 생각보다 좀 빠르게 거래가 좀 재개된 케이스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어찌됐든 이 1,000억 원에 대한 이 횡령 금액의 미회수 금액은 손실로 모두 다 반영됐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내부 통제 비적정으로 인해서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좀 지정이 좀 됐는데 회사는 2023년도 감사보고서 제출하고 나서 내부 통제 적정 의견을 좀 받게 되면 투자주의 환기 종목은 제외가 되는 것이죠. 즉 딱지를 떼게 되는 것인데 자, 이 관점에서 회사가 투명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앞으로 추후 이와 관련된 자금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효율적인 경영 투명성을 개선해 나간다면 자, 이 요건을 논외로 하고 사업만 봤을 땐 정말 매혹적인 사업이고 사실상 성장세가 확연한 그런 사업군이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웠던 이 사건이었는데 오히려 저는 횡령 이후에 주가 급락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맞다라고 좀 노래를 불렀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장기 관점에서 물론 이 회사의 어떤 이 신뢰감이 좀 훼손되거나 사실상 이 내부 통제의 훼손 여부는 이 주주들로 하여금 많은 피해를 야기시킨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사업의 성장을 통해서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위해서 좀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공시매님께서 이 거래 정지만 아니라면 참 들어가고 싶은데 거래 정지가 될지 아닐지를 판단을 못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거래 정지 당할 일은 없죠. 지금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횡령에 관련된 이슈는 모두 다 소명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 환기 종목에 지정되고 난 이후에 2023년에 투자주의 환기 종목 저는 제외될 것이라고 봐요. 이 요건도 단기 모멘텀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 2022년도, 사업년도 전체 매출액은 추정 1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700억에서 2,0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고 이게 투자주의 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회사 정상적인 상태의 사업 영위를 했다면 저는 지금 15만 원 이상에서 최소한 있어야 되는 가격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2만 원에서 15만 원대는 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 어떤 주식이죠. 저는 목표가 관점에서 30만 원 이상 저는 계속 홀딩을 좀 할 겁니다. 왜냐면 이게 중국 시장에서 임플란트의 점유율을 확대 관점에서 과거에 중국인들의 인구의 수가 점진적으로 너무 늘고 있지만 이게 치아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고령화 시대 필수 재화죠. 필수 죄화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시술비가 너무나 비싸고 이 개당 단가가 너무나 비쌌지만 많이 보편화된 단가 안에서 이게 보편성을 좀 갖게 된다면 품질 싸움에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쟁력을
확연히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도 더욱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임플란트 관련 다양한 신제품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표님께서도 전망을 좋게 보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지금 차트를 좀 보면 오늘 1.67포인트, 어제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요 구간 10만 원이 이탈되면 무조건 모아가는 전략이 좋다. 저는 사실상 가격 조정이 좀 더 심하게 돼서 9만 원이 이탈되면 비중을 50%까지 전 늘리려고 했어요. 제가 이 말을 드린 과언이 아니라 정말 기회를 주지 않더라고요. 기회를 주진 않지만 참 매혹적인 종목이고 성장성에 관한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오스템 임플란트는 제가 선호하는 사실상 증시 조정기 이후에 이 추세가 좀 바뀌는 호황장으로 좀 접어들게 된다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 가치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지 않을까. 단기적 관점에서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 맞습니다. 지금 10만 9,300원 1.67포인트 상승했는데 요 구간이죠. 어제 실적 기대감이 좀 반영됐던. 그래서 제가 모아가는 전략이 왜 유효하다고 했냐면 2분기 실적 기조가 워낙 좋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끝난 것인가. 3분기 실적도 좋아질 것이고요. 4, 4분기 실적 기대감 가져가셔야죠. 자, 이런 관점이라면 9만 원에서 10만 원 구간 포트 비중 10%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요 구간도 나쁘진 않습니다. 11만 원, 10만 원에서 11만 원 구간, 10만 원에서 11만 원 구간 추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실적 기대감이 이미 반영된 주가이긴 하지만 앞으로 3분기와 4분기의 실적 전망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 도래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는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에서도 추가 포트 비중 5%의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이었던 오스템 임플란트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수상한 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양지사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76년 9월에 설립돼서 1996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수첩 및 다이어리, 그리고 노트류 등의 인쇄 제조 및 판매인데요. 단일 품목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동종업계 최대 업체로 주문 생산 방식의 25%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동종업계에서 매출의 일정 부분을 수출을 통해 발생시키고 있는 업체는 매우 드문 경우로 이로 인해 비수기가 긴 업종 특성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인쇄 및 제조 부문 94.3%, 상품 매출 4.5%, 기타 1.2%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개별 기준 매출액 443억 원, 영업손실 18억 원, 당기순이익 1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9.1% 감소했고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으며 당기순이익은 99% 감소했습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출과 손익이 감소했고 투자 부동산 매각으로 전기 대비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양지사의 기업 개요 확인해 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바로 7월 20일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금 회사 양지사의 경우 저희가 7월 20날 종목 좀 다뤄드렸는데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현저한 시황 변동,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왜 올랐습니까? 공시 규정상 어떤 이유가 존재합니까? 라고 한국거래소가 물어봤죠. 이에 대해서 회사가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중요한 정보가 없습니다. 내용 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에 따른 이 사항의 유무 또는 검토 중에 주가 및 거래량의 영향을 신중히 검토했는데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 자, 간단 명료하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주가 왜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죠. 그래서 제가 희망 회로를 돌려서는 안 된다. 무상증자 안 합니다. 회사가 만약에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1개월 이내 공시의 제척기간에 해당되는 사항들, 공시 번복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불성실 공시 받을 일을 왜 하냐. 1개월 이내에 무상증자 없기 때문에 희망 회로를 돌려서는 안 된다.
이런 기대감만 수반해서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해드렸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도 주가가 올랐고 최근 그 시점 이후에 한 2거래일간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사기꾼이 좀 됐는데 제가 왜 이게 위험하다는지 학습 차원에서 한 번 더 리뷰를 좀 해드리는 것이죠. 바로 7월 22일 날 주가 공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진 SM 먹튀 논란 슈퍼개미 이번 타깃은 양지사 이투데이발 보도입니다. 당사는 무상증자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이 없으며 계획도 없습니다. 당사는 자진상장 폐지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이 없으며 계획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얼마만큼의 더 강한 메시지를 줘야만 이 투자자들이 좀 이해를 할까요? 자, 제가 지난번 공시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사가 중요 정보가 없다는 것은 제척기간에 관련된 사항을 위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증자에 대한 희망을 버리셔야 된다. 그런데 종토방은 난리가 났습니다. 무상증자 할 거고 자진상장 폐지할 것이다. 그래서 왜 공시를 똑바로 보고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오늘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이 사항이 사실상 이 시초가 좀 됐던 내용이죠. 회사는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지분의 5%를 시장에서 취득하게 될 경우에 취득일로부터 5영업일 안에 반드시 해야 되는 공시입니다. 보고자는 김대용 씨인데, 자, 이분 이력이 최근에 이력이 있었습니다. 신진 SM의 무상증자를 요구했다가 회사가 무상증자를 결정하기도 전에 주가가 오르니까 거기다 주식을 다 팔아먹고 나왔어요. 단기 시세 차익만 한 11억 원 정도 추정이 된다. 자, 이게 제가 신진 SM 종목 다뤘을 때도 이거는 시장의 이치와는 좀 맞지 않는다. 보고 목적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는 아니지만 이게 시세에 오인 행위가 있고 불공정 거래 행위의 소지가 있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건 금융당국에서도 가장 강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이슈가 있었습니다. 회사 지분 5.25포인트를 신규 취득하고서요. 변동의 목적, 보유의 목적을요. 단순 투자라고 했는데 이건 한번 정정을 한 거죠. 네. 이 내용을 볼게요. 정정 사유 이전입니다. 본인의 주주 제한이 시장에 오히려 영향을 줄 수 있고 양지사 회사에게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양지사의 회사에서 주주 제한에 대한 계획도 없다고 발표한 이상 더 이상 보유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하지 않고 단순 투자로 변경한다. 전에는 정정 전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위해서 주식을 취득했다라고 밝혔는데 지금은 단순 투자. 자, 앵커님, 간단하게 봤을 때 이게 좀 어떻게 좀 받아들여질까요? 일단은 많은 분들에게 대외적으로는 나 여기에서 신경 쓰지 않고 손 뗄 테니까 너무 희망 갖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죠. 시세를 정확하게 오인해. 그래요? 투자자들로 하여금 무상증자에 대한 요구, 자진상장 폐지에 대한 요구를 해서 마치 본인이 주주의 이 대변인인 것냥 이야기를 했지만 양지사 자진상장 폐지할 수 있는 요건이 없습니다. 최대 주주가 지분 75% 갖고 있어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왜 공시를 좀 제대로 하고 좀 봐야 되느냐? 자, 지금 양지사의 최대 주주 지분 75.5% 갖고 있습니다. 지분 꼴랑 5% 취득했다고 회사의 경영권에 영향 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무슨 무상증자를 요구하고 자진상장 폐지를 운운할 수 있는가? 이게 시세를 오인할 의도가 아니냐? 자, 이 부분을 금융당국에서 가장 강하게 다뤄야죠. 그렇다면 다시금 다른 회사 가서 무상증자 요구하고 지분 5% 취득해서 다 이런 행태로 주가 띄어서 처분하면 네. 시장이 깨끗해질 것이냐. 자, 이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양지사 이 방송을 보고도 매수를 했다면 정말 매수를 잘못하신 것이죠. 분명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기대감을 수반해서 주식을 매수했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일 뿐이다라고 언급드린 이유였는데 네. 이 본의 아니게 자 저는 자꾸 이런 종목들을 좀 다룬 이유가 회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특정 세력에 의해서 이 회사의 어떤 이 시세가 오인되고 왜곡되는 이런 현상들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좀 다소 좀 씁쓸한 공시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양지사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는 종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 씨의 보유 목적이 단순 투자라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또 신진 SM을 통해서는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가 차익을 실현하고 나왔던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
회사가 강하게 해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먹힐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아니죠. 회사는 무상증자에 대한 검토한 바도 없었고 검토한 사실 계획도 없다. 자진 상장 폐지도 고려한 바가 없다. 근데 더 웃긴 것은 이게 보도자를 통해서 이 발표가 됐는데 회사에 무상증자 요구한 게 없대요. 주주 제한을 한 것이 없고 지분 공시상에 몇 줄 그어놓고 주가가 오르면 여기서 처분하고 나갈 목적이었겠죠. 신진 SM과 동일한 사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에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보겠다. 즉 조사를 좀 시사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가 후속해서 좀 다뤄드리겠지만 이게 이 주는 시사점이 좀 있어요. 지금 최근에 증시의 어떤 급락 조정 형국 안에서 주도 테마가 없다 보니까 유보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기업들 그리고 지분율이 좀 취약한 회사들을 상대로 무상증자를 좀 요구합니다. 그런데 적법한 주주 제한 활동을 통해서 이 권익 관점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분 5%인데 이게 사실상 대주주 지분율이 좀 취약하거나 자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신진 SM과 양지사 모두 다 지분 50%가 넘고 양지사의 경우 75%가 좀 넘었죠. 전혀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수치다. 자 이런 관점이 안 될 것을 알면서 마치 지분 공시를 이용해서 주식을 상승시킬 이유가 있었느냐. 네. 자, 이 부분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네, 지금 공시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요, 제척기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런 희망 회로를 돌리지 말고 또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이성적인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대량 지분을 획득한 개인 투자자로 인해서 휘둘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양지사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양지사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850원 2.07포인트 하락하고 있는데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면 자 오른 만큼 내린 것처럼 좀 보여지죠. 이게 오히려 보도자료가 나가고 난 이후에 오히려 지분 공시 나가고 나서 더 상승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이 과연 일반 투자자, 일반 개미들이 주식을 매수했겠는가 또는 김대영 씨 관련 측근들이 매수를 했는가. 자, 이 여부는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에 따라서 강하게 착수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에 따른 투자자 혼선에서는 무상증자를 회사가 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수반돼서 매수를 했다면 정말로 자 이런 어떤 이 행태가 조금만 더 우리가 공시를 한 번 더 리뷰해보고 관련된 어떤 체크 포인트를 좀 잘 살펴봤다면 매수하기 리스크했다라는 것을 진작에 좀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네. 지분율을 체크해 보면서 지금 이분이 5%를 취득했는데 이에서 과연 이 가능성이 좀 있을까? 그런데 최대 주주의 지분율을 보니까 75%야.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단순하게 좀 판단할 수 있죠. 네. 두 번째, 회사가 이미 중요 정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무상증자 관련된 주가 왜 오른지 모르고 관련된 사항들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한 번 더 해명을 해야지만 주가가 하락하는 것인데 자 그런데 이 구간이죠. 추세적인 구간에서는 이 구간이 사실상 아직도 지지해주고 있는 형국이 좀 약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지지 구간은 11,500원대, 11,500원을 일단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추세 형국에서는 11,5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드리는데 만약에 11,500원이 이탈된다면 저는 10,000원도 이탈되지 않을까. 10,000원을 초과한 한 9,200원대까지 조정받을 수 있는 구간은 맞다. 신규정 매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리스크하다. 보유자 관점에서 영역은 11,5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11,500원이 이탈된다면 비중을 줄이는 것을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이 양지사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 보유자 관점에서는 11,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11,5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9,200원까지도 조정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규 관점으로는 매수의 타점을 제시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양지사는 유의해야 할 사례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스템 임플란트와 양지사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하시면서 공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에서 질문해 주시면 대표님께서 직접 빠르게 답변해 주시니까요, 노란톡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